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파괴 공동체와 의사소통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문제에서 지문으로 제시하면서 어떤 원리를 지키지 않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동희야 너 축구 잘해?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이 협력의 원리에 따르는 경률이 무엇이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경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 지금 이 동희는 그 양의 경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질의 경률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거고요.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희가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이 화성이가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성의 경륜을 어겨서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경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경륜에는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를 따라서 대화를 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관용의 경륜을 지켜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발표를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상황에서는 이제 겸양의 경륜을 지켜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거나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거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이런 것과 같은 이제 경륜에 따라 대화하는 방법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의 대화를 제시하면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좀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감정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은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관련하여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언어 습관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통용되는 관습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옛날 우리 과거의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어떠했는지를 이러한 예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덕무의 사소절 내용을 보면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잘 기억하여 함부로 들어넘기지 않아야 한다. 집중하며 끝까지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당시에 담화 관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말하기와 관련된 속담을 제시해서 이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것이 사실대로 될 수 있으니 말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어디에서라도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차계기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대접을 되게 인색하게 해준 거예요. 그 주인이 집이 가난해서 좀 부끄러울 따름이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바깥에 막 닭들이 모이를 쪼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선생이 그걸 보고 그럼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아니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그럼 무엇을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자 여기서 되게 재미있게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지금 여기 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라고 재치있고 익살스럽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저 닭 잡아서 나에게 대접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사시남정기에서는 이제 청혼의 뜻을 전하고 그 답변을 들을 때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하는 그 관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돌려 말하기, 완곡하게 말하는 것과 겸손하게 말하기를 지켰던 이 과거의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것과 비교하여 현재의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자신을 뽑아달라 하는 연설과 관련해서 무엇이 장점으로 느껴지고 어떤 것이 단점으로 느껴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위의 친구의 경우는 되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나의 친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의 경우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유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좀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를 통해서 오늘날의 담화관습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이모티콘, 신조어, 외래어, 줄임말 등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또 다양한 표현 덕분에 내 생각이나 느낌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 따라서는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피아노 연습을 좀 더 해야 할 듯,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담화관습에서 배울 점을 배워서 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완곡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우리말 담화관습의 그 계승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성이 드러나는 글쓰기. 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웃들에게 편하게 말을 거닐며 소통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글쓴이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이렇게 남들에게 말을 먼저 건네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걸어봐요를 통해서 남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뭔가를 나눌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륜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담화관습, 과거의 담화관습과 오늘날의 담화관습 같이 비교하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금 보기에는 대화의 원리, 그 협력의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가의 대화에서 이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 문제를 이제 묻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죠. 화성은 관련성의 경륜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제 동희가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묻자 화성은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성의 경류를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왜 잘못됐는지도 꼭 이 경률에 따라서 확인해 두시고요.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